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을 소개해드릴 AI 히어로와 명탐정준의 수사일지 대표 저자 김진관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밴드가 굉장히 음악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기성곡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더라. 굉장히 유려하게 흘러가서 기시감이 좀 들었다. 밴드 출신의 경험치가 모여서 오히려 전형성이 좀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굉장히 잘 했는데 이 밴드만의 좀 색깔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할까요? 여기에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탐색해보고 결국에는 AI 모델을 만들어보고 이 AI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평가해보고 이것을 실제로 문제 해결에 활용해보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혹자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해야 AI를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손질하는 이 필수적인 역량을 또 갖춰야 되겠죠. 또 여기에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또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잘하려면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길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우리가 AI라고 하는 분야가 걸쳐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범주를 모두 아우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교육의 이 전형성이 인공지능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교육의 전형성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추상적인 용어와 또 알고리즘 중심의 교육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높은 허들에 부딪혀서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결국 AI 교육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형성을 좀 탈피해보고 인공지능 교육만의 색깔을 가져보면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공부를 했을 때 깨달았던 세 가지를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은 중요한 건 바로 도메인 지식이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백종원과 그리고 요식업 데이터 분석가 1000명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음식과 관련한 그리고 잘 되는 식당과 관련한 어떤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요식업 데이터 분석가 1000명보다도 백종원 한 분의 어떤 견해와 이야기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건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 깨달음은 머신러닝은 숫자 연산 깔때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컴퓨터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큰 숫자 덩어리로 인식을 하죠. 머신러닝 혹은 이 딥러닝은 굉장히 큰 숫자 덩어리를 유의미한 하나의 의미 있는 하나의 숫자로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제시해주는 숫자 연산 깔때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은 인공지능에게 맥락 이해나 융통성은 없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이 이 가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때 검지와 중지라고 하는 것을 폈을 때는 가위라고 인식을 하지만 엄지와 검지를 폈을 때는 가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라면 가위라고 인식을 했겠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위라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깨달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깨달음을 얻기까지 해도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삽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삽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삽질을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배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삽질을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시행착오도 적당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견해가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의견과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학창 시절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수포자가 많이 생길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한해 보이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진입의 장벽을 높이고 또 중도의 학습을 포기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쉽고 좀 몰입감 있게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까지 우리가 다다르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손가락 인식 판별기를 파이썬 코드로 좌측의 화면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교육,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본질적인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자가 일단 부딪혀서 AI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허들을 치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이렇게 재미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만들어 봤고, AI 손 소독제라든지, AI 립싱크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기존 교육의 방식에 이 전형성을 과연 탈피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직접 발견하는 교육이었는가? 또 정답이 있는 문제를 줬는가? 아니면 나는 해답이 있는 문제를 줬는가? 또 무엇을 측정하고 평가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의 교육 방식은 전형성을 탈피한 교육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트렌디한 교육 소재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귀족이 좀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 에비앙 생수물을 먹고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상표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잘 팔리는 생수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스토리는 가치를 부여하고 메시지를 뇌에 꽂아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앙이라고 하는 기업도 세계 최초로 마시는 물을 상품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도쿄올림픽에서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1960년대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는데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근래에 있었던 이 도쿄올림픽에 다시 소재로 가져와서 이 개막식을 빛낸 아주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가 이 맥북을 광고할 때 시연 설명을 할 때에 바로 다른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 봉투보다 더 얇은 노트북을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홍보를 했죠. 이렇게 스토리는 가치를 부여하고 메시지를 뇌에 꽂아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AI 학습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훌륭한 맵의 성패는 의도한 학습 경험을 이렇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청자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은 기존에도 존재해오던 기법이고 방법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교육에서 접목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학습의 맥락을 제공해주고 이야기의 특성을 빌어서 부드럽게 학습 내용을 제시하도록 돕는 어떤 이러한 한정적인 역할에만 머물렀다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인공지능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불리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녀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스토리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스토리의 선정은 안타고니즘, 즉 갈등의 대상을 우리가 처치해야 될 악당이라고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안타고니즘의 기초에서 이 위기와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을 구하고자 하는 이 심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학습자들이 얻게 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문제 해결형 학습법을 도입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감성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감성, 그리고 인간과 협업하는 AI, 또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사고를 키우도록 과학적으로 구성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주인공을 꼭 구해주고 싶은 강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배치해서 구성하고요. 또 이러한 강한 동기 유발은 성취와 창조의 에너지가 되어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구현해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되고 또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이제 문제 해결 학습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CNN이라고 하는 합성급 심경망을 학습을 한다고 쳐봤을 때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알고리즘 중심의 교육으로 봤을 때에는 투입, 컨볼루셔널 레이어, 맥스플링, 컨볼루셔널 레이어, 맥스플링, ML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용어를 도입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뇌의 학습 방식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문제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넓고 복잡한 광장에서 엄마를 어느 한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찾는 방법으로 우리가 빗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합성급 신경망의 핵심은 특징 추출과 하원 축소 그리고 분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 세네 가지로 추출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만 어텐션해서 한번 보는 거죠. 안경을 꼈고 단발머리이고 원피스를 입고 있고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다. 이렇게 특징의 몇 가지를 추출을 해서 그것만 어텐션해서 보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다 합쳐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 엄마다 라고 하는 이런 찾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아주 쉽게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가르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은 세계적인 학습의 순서와 단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탐색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학생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쓰였던 AI 기법이나 기술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정리해보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알고리즘, AI 기법 기술들이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심화학습으로 갈 수 있겠죠.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이야기 속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AI 기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인지와 판단 능력을 갖춘 지능화된 기계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즐겁고 몰입감 있는 이 AI 학습을 통해서 AI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갖고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의 효과는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형성, 즉 기존에 이해하기 어렵고 방직된 용어의 나열인 이 알고리즘 중심의 교육을 극복하고 쉽고 재미있게 몰입감 있는 인문학적 이야기 중심 AI 융합 교육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논문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론서나 개발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AI 수업에 적용 가능한 교육 내용에 관한 책들도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인공지능 교육 방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책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설령 이러한 AI 교육 방법을 다룬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서의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이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인공지능 교육 내용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이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를 다룰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녹여낸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스토리텔링의 세상으로 함께 떠나실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